오늘 저 이 얘기 먼저 하려고요. 저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칼님이 빨대왕을 자주 보신다는데? 진짜 지식의 칼은 이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멋있어요. 이름 잘 졌어. 네. 빨대왕이 뭐냐? 저는 빨대왕이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빨대를 꽂는다라는 취지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원변님 나온다 이걸로 끝이었어. 이것이 빨대왕이야 이것이.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은 참고로 지금 이제 펜앤 마이크를 지금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분위기?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니 어렵지고. 와, 막 찌르네, 막 던지네. 오. 아니 어둡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거기는 이제 제도권 방송처럼. 잠깐만, 우리는 그럼 뭐 제도권이 못 돌아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야권이야? 뭐야? 우리는 B급을 인정하고 거기는 A급이 되고 싶고. 그 방송이 웃음이 사라진 지가 27년 됐다고. 아니 제가 사이사이에 웃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진지한 편이세요. 왜 여기 빨대에서 노력을 안 합니까?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두 분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나라도 좀 노력을 덜 해야지. 노력하면 웃길 수 있다? 우리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회 권력 교체. 의회 권력을 교체. 바꿔야 되는 교체가 정말 심한데 그것보다 더 심한 욕구가 웃기고 싶다. 그렇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민주당 패널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혁신안 관련해서 지네가 지랄이야. 근데 또 오늘은 또 김기현 당대표로 가면 자기네 좋대. 처음에 입 닥치고 있어 이랬는데. 근데 제가 이거 정치판에 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민주당 내부 사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 사람들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나 내부 권력 투쟁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랑 국민의힘 지지자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뭐가 다르죠? 민주당 지지자는 무조건 민주당이 잘했다고 쉴드를 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뭘 것 같아요? 욕해요. 욕하면서 지지해요. 국민의힘을 욕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욕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계속 욕을 먹어.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네 당대표는 살인을 해도 다 옹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맞아요. 다른데 저는 욕하면서 지지하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비판적인 지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윤 대통령 욕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애정으로 한 거다. 윤 변호사님 굴하지 말라는데? 그 이재명 버카 가지고 이제 김동연이 이미 60에서 100건. 감사 때 이미 이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이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은 내 아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 직원들이 쓴 것이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경찰은 왜 이런 간단한 거 자료도 다 있는 거를 왜 이거를 조사를 못하고 이재명을 빼고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을 불송치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수사 의뢰했다니까 수사하겠죠. 아니 이거 권익위가 대검에다 이첩한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은 너무 무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또 이게 있어요. 공익 제보자 이름이 조명현 님이에요. 그분이 2019년 3월 달에 이제 들어와요. 그때부터 마칠 때까지 한 10달 정도를 이제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 거든. 근데 이재명은 2018년 7월부터 이제 그 경기도지사예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그러니까 조명은 씨 전임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버카를 썼을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저는 버카를 썼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전에 뭔가 전적이 없으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단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배소현이 김혜경 애들이 왜 저렇게 10인분을 다 처먹냐. 몸이 그렇게 뚱뚱한 것도 아닌데라는 말을 하면서 그 전에 그 전임자도 기생충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사실 그거 알아내기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보나마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었거든. 야, 이런 얘기 지금 나만 하는 거야. 왜 나만 이거를 해. 난 이재명 2011년 성남시 시장 당시에 회의록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김혜경은 관용차를 탔고요. 그때부터 배소연이 거기 심부름 그 몸쪽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 몸쪽 노릇 하면서 당연히 법인카드 썼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 법과 제보자 국감 증인 출석 취소된 게 합의를 해준 게 아니고 상임위의 쪽수로 너무 국민의힘이 작아가지고 쪽수를 밀어붙이면 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증인을 많이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증인에 조 선생님을 증인에 포함하면
너네 증인 모두 취소시킨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거 이제 증인 선택이 안 됐는데 참고인이었죠. 근데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니 자기 법카 안 쓸 거 떳떳하다면 이 조선생이 부르면 오히려 정말 막 조전할 수 있잖아. 뭐 언제 법카 썼냐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이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는 겁니까? 왜 거부하십니까? 제가요? 아니 제가 봐봐요. 지금 민주당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성향으로 가장 좌쪽에 있는 분을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극우야 극우. 근데 정말 그 21대 총선이 망한 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 끊임없이 이 4년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망해버려가지고 개헌 저지선까지 뚫릴 정도로 갔다 가면 그렇죠. 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망한 적은 우리가 과반을 넘겨준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까지 수준 이하고 정신병자들이 많이 들어온 적도 없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수준 이하의 짓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지지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도 없으면서 정말 힘든 4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막 야,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면 되겠냐 막 이 정도의 얘기는 당내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나 봐.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민주당이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아니야. 거예요. 이렇게까지 수준 이하였던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그거는 과거에 대한 미화. 뭐 다 사실 남자들 다 그렇잖아. 과거에 17대1로 싸웠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원래 저는 있잖아. 예전에 민주당이 티가 안 났던 이유가 쪽수를 많이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최민희 같은 애들이 옛날에는 좌파에서 쩔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완전히 핵심이 됐잖아요. 정청래 같은 애 있잖아요. 컷오프 당하던 애 아니에요. 예전에는 민주당이 정청래 정도를 컷오프 할 정도의 양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위원 중에도 진짜 수석 최고위원이래.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수준이 얼마나 컷오프 당했던 애, 그다음에 완전 쩔이었던 애들이 메인으로 왔다는 건 이 조직이 얼마나 수준 이하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지. 고민정이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공개를 했는데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적발돼서 파면됐는데 3,300만 원 정도를 결제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파면됐는데 이걸 고민정이 나는 처음에 이 얘기를 하기는 난 또 그냥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민주당은 법인카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또 이걸 막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태세를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아니 저런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분이었어. 아니 그런 놈이 왜 이재명 법카를 감싸지? 이재명은 사실 법카뿐 아니라 나는 공무원 2명을 갖다다가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쓴 거 자체가 정말 너무 토 나오는 짓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정권 초에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됐다. 난 그때 되게 놀랬다. 그때도 사실은. 아니 당대표가 걔도 한 0.15 정도 만취로 운전했던 놈이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다른 장관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얘기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래도 결론은 달라. 근데 이재명은 똑같아, 결론 다 똑같아. 결론이 정말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이런 당대표가 있는데 남의 표절을 얘기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김우겸이 그 이재명 담당 검사 위장전입 갖고 지랄했잖아. 와, 위장전입. 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얘네들은 심지어 민주당 어느 정도 쓰냐면 담당 검사와 위장 전입은 이게 업무상 연관이 없잖아. 얘네는 얘네 출신 김상곤 교육감이 위장 전입을 했던 애들이야. 교육감이 위장 전입을 했던 정당에서 무슨 검사 위장 전입에서 내가 저 새끼가 돌았나 이랬다니까. 말 나온 김에 이거 좀 얘기합시다. 예를 들면 어떤 검사가 이제 뭐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증거를 조작한 거를 뭐 알고 있다. 뭐 그럴 때 이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폭로를 하는 거는 이게 연결돼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나온 그 이정섭인가 누구냐 이정섭인가 그 사람은 국감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냥 이재명을 수사하는 2차장 검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 비리 주민등본을 띄워가지고 그걸 개인 비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봐봐 어떤 조폭이 있는데 검사가 그 조폭을 두목을 수사해. 그러면 그 조폭 양아치들이 가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야, 네 마누라 이쁘더라 조심해라. 네 새끼들 잘 컸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를 방해하잖아요. 조폭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이 있으니까 칼로 협박하잖아요. 근데 국회는
정부와 법이 있으니까 야, 근데 너 알고 봤더니 위장 전입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런 제보를 받으면 공수처에다가 그냥 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든가. 이분들은 국감하고 인사청문회하고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김우겸이 이걸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를 하는 거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보자 A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아까. 아니 제가 잠깐만 오면 잘 듣나 보려고 까먹었지. 야, 나 진짜 아니 아까 2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이거 띄엄띄엄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쫓으려고?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제가 국감과 인사청문회도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대왕에서만 살아남으면. 그건 그래요. 예, 민주당 정도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잽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국회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또라이들과 상대를 하려면 우리를 거쳐야 돼요. 지금 하드 트레이닝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대를 맞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굴하지 않는. 네, 우리 조명은 선생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좀 틀어주세요. 영상 좀.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그 지위를 맡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우선 위장 전입입니다. 도곡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에서 104동을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또 아래에 있는 서울 대도초등학교가 명문초등학교다. 이래가지고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를 건너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줍니다. 이건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이라도 이정석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검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뭐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하면 그 법무부나 대검의 통상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로서 저렇게 국감의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좀 국회의원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 신봉수 검사장님이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김의겸에 대해서 뭐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 대우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나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이분이 위장 전입을 한 문제는 검사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제보 감사하다. 그런데 위장 전입을 한 문제와 이분이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이 교육감을 하는 게 더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다음에 이분이 골프장에 사위여가지고 검사들하고 골프를 치러 간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오히려 후원금을 가지고 딸의 식당에 가서 공금을 함부로 막 쓴 전 야당 대표가 더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나는. 그거 절절 얘네들은 단 한 개라도 더 심하면 들맞지 걸고 넘어질 게 없어. 그러니까 이래서 검사도 유튜브를 좀 해야 돼. 순발력이 없잖아. 그냥 즉각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니 설마 김의겸이 이런 국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 이런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김의겸 의원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거를 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머릿속에 아이템 김의겸의 뭐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다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김의겸이 만약에 청담도 술자리가 작년 이맘때 있었는데 국감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김의겸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뭔가 처벌이 됐으면은 김의겸이 여전히 이렇게 설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왜 패스트트랙 그 법안 태워 보내듯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입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하고 똑같이 재판을 받으면 안 되지.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국회에 있는 동안에 빠르게 해서 더 이상 범법자가 입법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걸 다음 국회 때 입법 활동을 하자. 지금 입법을 한번 노력해야 지금 얼굴이 어두워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본인이 의원 될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건 아니고요. 왜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아니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법을 하지 그걸 잠시 고민했어요. 아, 우리가 일단은 과반은 먹어야지 국힘에서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공약이야. 그렇지. 국민들한테 얘기해도 누가나 봐도 말이 되거든. 그럼 빨리 처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허위 발언 하잖아. 저녁에 그렇지. 저녁에 빵에 가는 거야. 이 정도 그렇지. 해야잖아. 맞아. 예. 이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만큼 당연히 범법에 대한 책임도 훨씬 세게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산을 해야 돼. 형량 가산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범법 행위하면 3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일단 간에 3심까지 가더라도 의원직에 대한 활동 중지. 위원 활동 중지 정도를 해갖고 이게 상고심 대법원을까지 가서 왜냐하면 활동 중지가 돼야 항소심과 대법원에 열심히 얘네가 재판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이재명처럼 국감 간다 그러고 재판 안 가고 국감은 또 몸 아프다고 안 나가고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 쳐갖고 법인카드만 쓰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없애려면은 내가 급해야 돼. 내가 피고가 급해서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재판에 협조를. 만약에 이재명 지금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너 지금부터 활동 정지야. 이거 나올 때까지 그래 봐봐. 제 모든 일을 제껴놓고 차라리 나를 구속시켜서라도 24시간 재판해달라 그럴걸? 멋진 말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뭐 시사 풀코스 잠깐 보다 보니까 노웅래 알죠? 노웅래. 네. 노웅래가 나와서 김문수 경사로 위원장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범죄자잖아. 얘는 그러니까. 노웅래는 이미 범죄 확정이야 거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돌아가신데 조의금이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그 돈은 아버지 돌아가신 한참 몇 년 후에 최근 거잖아.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얘가 그리고 이성만도 어젠가 이성만 많이 들어봤는데 보니까 돈부터 받은 놈이 어제 국감에서 막 질의응답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의 법 감정에 좀 맞는 사람이 최소한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2014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2019년 띠지가 있냐고. 왜 그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웅래는 내가 이거 전에도 말했지만 이 노웅래가 그 SNS에다가 어떤 이제 이재명이 아이 낳는 그거 하면서 그거 SNS 김건희는 못하지 이런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이게 문제되니까 해킹 당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대.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법인 아직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수사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 좀 말 좀 해보세요. 법조인이지 않으십니까? 그게 제대로 수사가 돼가지고. 아니 제가 그냥 경력 검사로 들어가고 싶어요. 심하네. 제가 그냥 경력 검사, 경력 판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도 구속시키고 진짜 뭐 기소도 시키고 제가 진짜 그러고 싶은데 이 밖에 나와 있어서 그걸 못 해가지고 천추의 한입니다.